사건이 일어난 후로 닷새가 지났다. 하기와라 신지는 아직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도 끝났으니 더 이상 결석할 이유는 없을 텐데 말이다. 오늘 히로미는 학교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 히로미는 퇴근길에 신지의 집에 들렀다. 이곳에 오는 건 장례식을 포함해서 3번째다. 장례식 때도 신지는 제법 씩씩해 보였는데 집은 전에 왔을 때보다 고요하게 느껴졌다. 하긴 그때는 사건 당일이거나 장례식 날이었으니 아무튼 사람들로 붐빈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하늘도 흐린 데다 집안의 불이 거의 꺼져 있어서 더더욱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히로미는 잠시 서성이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과연 벨이 울리고 있긴 한 건지 전혀 반응이 없다. 히로미는 그곳에서 기다렸다. 허무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 3분 기다리다 히로미는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집에 아무도 없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인터폰에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지의 목소리였다. 히로미는 얼른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하기와라, 너 왜?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 들어오세요. 현관문은 열려 있어요. 히로미는 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고에 있어야 할 2대의 차 중에 큰 세단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신지가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신지 혼자 집에 있는 모양이다.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니? 설교는 나중에 들을게요. 신지는 왠지 즐거워 보이는 표정으로 그녀를 방에 들였다. 초인종이 울리면 여기서 이걸로 보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은 무시해요. 신지는 쌍안경을 들고 창가에 섰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잘 보일 것 같다. 전화도 했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 전화벨 소리만으로는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없어서 아예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신지가 말했다. 안 계시다니? 아버지는 회사에 계시고 그 여자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둘 다 집에 들어오지 않네요. 신지는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 우리 집에 왔던 잘난 척하던 남성이요. 흰색 크라운을 타고. 그래. 히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회사 사람이라면서? 우수한. 그놈이 잡혔어요. 응? 한순간 신지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녀는 표정도 바꾸지 않고 되물었다. 이름이 나카니시라는데 그놈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운 모양이에요. 전 몰랐는데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마다
한밤중에 찾아왔대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아버지는 출장을 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나 봐요. 신지는 의붓어머니가 아버지의 부하 직원과 바람 피운 사실을 마치 같은 반 아이의 일을 두고 입방아를 찢듯 가벼운 말투로 짓거렸다. 어제 회사로 경찰이 찾아가 나카니 씨를 데려간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어제부터 회사에 나가셨는데 어젯밤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집에도 형사가 와서 그 사람에 대해 묻고 갔고요.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거든요. 그 여자는 바람 피운 사실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사라져버렸으니까 시인한 거나 다름없죠. 돈이야 충분히 있을 테니 저는 더 좋아요. 어머님이 어디 가셨는지 짐작 가는 데는 없어?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히로미는 뭔가 생각하는 눈초리로 신지를 보았다. 만약 정말로 그 나카니 씨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어머님은 바람 피운 사실을 부정하시지 않았을 거야. 그건 범인을 옹호하는 게 되잖아. 신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들어눕더니 한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글쎄요 라고 내뱉듯이 한마디 대꾸했을 뿐이다. 히로미는 달리 할 일도 없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펼쳐져 있고 스탠드도 켜져 있었다. 이런 마당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의 정신세계가 그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온 목적을 떠올렸다. 학교에는 안 나올 거니? 학교라. 신지는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 앞으로 가서 서랍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작은 병을 꺼내 히로미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릴게요. 향수병이었다. 볼드미라고 라벨에 적혀있다. 야간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한 프랑스 향수여서 히로미도 알고 있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녀가 물었다. 아무렴 어때요? 아무튼 가지세요. 그럴 수는 없어. 이러는 걸 받아주셨으면 해요. 안 돼. 히로미는 강한 어투로 말했다. 순간 신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신지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이 향수를 살짝 뿌려주세요. 애원하는 듯한 눈길로 그는 히로미를 바라보았다. 절박한 그 눈빛에 그녀는 압도되었다. 잠깐이면 돼요. 히로미는 작은 병의 뚜껑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에 슬며시 찍어 귀 밑에 발랐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해한 향기가 서서히 공간을 감싼다. 이제 됐어? 히로미가 묻자 신지는 조금 주저하면서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봐도 돼요? 라고 물었다.
히로미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그래 라고 대답했다. 알랑거리는 듯한 눈길은 질색이었다. 신지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천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러곤 코를 가까이 대더니 가늘게 숨을 들이마셨다. 향이 좋네요. 이제 됐지? 히로미가 작은 병의 뚜껑을 닫아 신지에게 돌려주려 할 때였다. 내일은 학교에 올 거니?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얕은 한숨을 내쉬고 그녀는 현관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나카니시 유키오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범행뿐 아니라 하기와라 레이코와의 관계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수사진은 수사진대로 증거다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다카마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지리기며 내뱉었다. 나카니시와 레이코의 불륜관계는 사실이야. 그건 틀림없어.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나카니시가 하기와라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도 확실하다고. 삼수생인 미스가와 미키오의 증언을 듣고 다카마와 히노는 하기와라 집안의 관계자 중에서 흰색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추려보았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밤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거나 그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추린 다음 그 중에서 하기와라 레이코와 마주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찾아보았다. 나카니시 유키오라는 결론에 이르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그는 하기와라 게이조 측근의 부하 직원으로 하기와라의 집에 드나들 일도 많았다. 당연히 레이코와도 안면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흰색 크라운이고 그 차의 사진을 미스카와 미키오에게 보여준 결과 이런 느낌의 차였어요. 라는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확보한 상태다. 또 사건 당일을 비롯해서 게이조가 출장을 떠난 밤마다 나카니시의 알리바이는 분명치 않았다. 단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었다. 걱정 마세요. 머지않아 반드시 꼬리를 잡아낼 테니. 옆자리에 앉은 희노가 첫 잔을 한 손에 들고 힘차게 말했다. 믿음직스럽긴 한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다카마는 담뱃갑에서 구부러진 담배 한 개피를 꺼냈다. 하기와라 레이코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레이코의 심리 말입니까? 그래. 나카니시가 그날 밤 침입한 걸 알고 있었다면 레이코는 그 녀석이 아기를 죽인 범인이라는 생각에 당장 무슨 행동을 취했을 거야.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카니시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러기는커녕 행방을 감췄지.
본인의 불륜행각을 시인해서라도 자식의 원수를 갚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러네요. 어렵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카마는 초조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하기와라 레이코가 출두한 건 그날 저녁 때였다. 돌연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수사진도 당황한 터라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카마는 기뻐했다.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 든 모양이군. 그는 의기양양하게 면회실로 향했다. 레이코는 꽤나 지친 듯 몽유병자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나타났다. 화장기는 전혀 없고 피부도 까칠해 보였다. 다카마는 우선 그녀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여자친구 집에 있었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곳에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봤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범인이 누구일까요? 다카마는 레이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얼굴에 생기는 없었지만 눈만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기와라 씨,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사건 해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날 밤 댁에 침입한 사람은 나카니시 유키오 맞지요? 다카마는 레이코의 입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입술을 떨더니 네 라고 대답했다. 휴. 거대한 숨이 다카마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연락을 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레이코가 말했다. 나카니시 씨는 분명히 그날 집에 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다카마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뭐라고요? 레이코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나카니시 씨가 찾아왔어요. 그가 온 걸 알아차리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에서 빠져나와 커튼 틈새로 오늘 밤은 남편이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가 담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전 줄곧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그는 아기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요. 하기와라 신지의 남동생이 살해된 후로 열흘이 지났다. 마침내 나가이 히로미는 이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았다. 입시까지 이제 2달 남았다. 언제까지고 사건에 휘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지도 어제부터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반 친구들과도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눈치지만 머지않아 다시 기운을 차릴 거라고 히로미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방과 후에 히로미는 교감에게 불려갔다. 교감은 가뜩이나 무뚝뚝한 얼굴을 불쾌한 듯 잔뜩 찌푸리고서 형사가 와 있다고 말했다.
형사가요.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기와라 일로 왔다고 하네요. 나도 동석하겠다고 했더니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교감은 기분이 언짢은 건지도 모르겠다. 히로미는 응접실로 가면서 형사가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았다. 틀림없이 그 사건과 관련 있을 테지만 자신을 찾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형사는 중년 남성과 젊은 남성 두 사람이었다. 중년 쪽은 키가 작고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젊은 쪽은 키도 크고 번듯한 스리피스 정장을 차려입었다. 서로 대조적이어서 흥미를 느낄 법도 한데 히로미는 왠지 유형적 인물이라는 인상밖에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경찰청에 타카마와 히노라고 신분을 밝혔다. 타카마는 사건의 개요와 나카니시가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경위를 간략히 설명했다. 히로미는 신지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형사 앞에서는 일단 놀라는 표정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어진 형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레이코가 나카니시의 무죄를 증언했다는 이야기는 히로미를 정말로 놀라게 했다. 형사는 말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죽인 범인을 옹호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 증언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히로미도 수긍했다. 거기서 우리 수사는 벽에 부딪히기를 씁니다. 아니,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 봐야겠죠. 도대체 진범은 누구일까? 새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히로미는 형사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단지 불안한 마음이 솟구칠 뿐이었다. 그런데 신지군 말입니다. 히로미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형사가 화제를 옮겨 난데없이 그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해서 네 하며 등을 꼿꼿이 세웠다. 사건 후에 어떤가요? 뭔가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그냥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형사가 의미심장한 말투로 말했다. 사건에 관해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조금요. 히로미가 대답했다. 남동생의 시신을 어머니가 발견했을 당시의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고. 맞아요. 그거예요. 형사는 상반신을 흔들며 몇 번이나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고 했죠. 그게 무슨 문제라도 의아한 표정으로 히로미가 묻자 타카마 형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게 문제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어제 하기와라의 집에 가봤습니다. 조사가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으니 일단 현장에 다시 가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려 말하고 있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히로미는 형사의 입가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말이죠. 부모님 방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곳과 신지군 방 사이에는 방이 몇 개나 있거든요. 그 말은 신지군 방에서는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울 정도의 소음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의 말을 알아듣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다카마 형사는 히로미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듯 느릿한 동작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껏 들이마신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히로미는 허공에 흔들리는 유백색 도형을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그러니까 신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노라는 젊은 형사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왜 그 아이가? 알 수 없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타카마는 엉덩이를 앞쪽으로 당기더니 몸을 내밀며 말했다. 사건 전날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땅이 질척거려 나카니시가 담을 넘은 발자국은 뚜렷이 남아있었어요. 만약 그날 밤에 나카니시 말고 다른 침입자가 있었다면 또 다른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발자국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침입하는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히로미는 다카마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동시에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이해했다. 입술이 메마르고 손바닥에 진땀이 배어났다. 다카마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희는 하기와라 신지가 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로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파열했다. 왜? 가까스로 그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타카마는 팔짱을 끼웠다. 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신지군이 어린 동생을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도 그 점에 관해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상의라고 하셔도 히로미는 어리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저희가 추측한 내용이 적절한지 그 여부를 신지군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뭔가 짐작가는 거라도 있는 건가요? 나는 전혀 알 길이 없는데. 히로미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신지구는 이제껏 외동아들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되자 셈이 난 나머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히로미는 단언했다. 초등학생이라면 모를까 중학생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신지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신지군과 어머니 레이코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신지군은 레이코 씨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도 않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와 그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녀는 엄연한 하기와라가의 안주인이 된 셈이죠. 그들의 유대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번에는 신지군이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건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겠죠. 결국 고민 끝에 그들을 이어주는 끈인 남동생을 죽였다. 열정적으로 말하는 형사의 입가를 히로미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럴 리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정확한 추리일지도 모른다. 신지와 계모 사이가 어떻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신지의 마음이 공지에 몰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자신이 학생의 마음에 새겨진 구김을 읽어내지 못한 탓일지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숨을 쉬듯이 그녀가 말했다. 두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하지만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설사 이복 형제라고는 해도 동생을 죽였다는 건 여자친구한테도 아기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하기도 했다던데. 하지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타카마는 젊은 여교사에게 진지한 눈길을 던졌다.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그 아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유감입니다. 히로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럼 저희는 이만. 형사가 일어나자 히로미는 그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지금 하기와라 집으로 가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타카마가 대답했다. 체포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인으로 출두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렇다면 히로미는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타카마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